여러분의 마음은 매일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아침에 분명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오후에 사소한 일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경험 있으시죠? 혹은 이 사람한테는 절대 상처받지 말자고 결심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100년 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건 우리도 모르는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프로이트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이 감정의 진짜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팀장이 김대리 이거 내일까지 부탁해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 말이죠. 이상하죠? 평범한 업무 지시인데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일 하나 더 받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하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빙산으로 설명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정말 작잖아요. 진짜 큰 부분은 다 물속에 숨어 있죠.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팀장이 일을 시켰구나 라고 인식하는 건 빙산의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물 밑에는 훨씬 더 큰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명령조로 말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 내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하는 서운함이 무의식에 쌓여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은 안 해주고 일만 더 시키네 라는 억울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할 일이 산더미인데 또 일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무의식적으로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 지시 한마디에도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빙산의 거대한 밑부분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카페에서 알바할 때 일인데 손님이 아메리카노 한 잔요 라고 주문하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대요. 엄마가 화날 때마다 밥 좀 차려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주세요 라는 말투만 들으면 자동으로 비꼬는 건가 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진짜 이유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 빙산의 작은 일각이고 정작 감정을 움직이는 건 우리도 모르는 거대한 무의식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프로이트가 우리 마음속에 3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가 살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 안에 3명이 동시에 살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동료가 자기 일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첫 번째 목소리가 등장해요. 진짜 열받네. 당장 가서 야, 너 왜 맨날 일을 나한테 떠넘기냐고 소리치고 싶어져요. 이 목소리는 마치 5살짜리 아이가 떼쓰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전혀 없고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어 해요. 프로이트는 이걸 이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아니야, 참아야 해. 착한 사람은 화내면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 만들면 안 돼. 그냥 내가 다 해버리자. 내가 희생하는 게 맞아. 이 목소리는 마치 엄격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고 말하죠. 이게 바로 초자아예요. 그럼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을 때 3번째 목소리가 나타나요. 잠깐, 일단 진정하자. 동료와 차분히 대화해서 업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해보자. 이 목소리는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이죠. 이게 바로 자아예요.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연인이 답장을 늦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드가 먼저 나타나서 소리쳐요. 왜 답장 안 해? 뭐 하는 거야? 바로 전화해서 왜 연락 안 했냐고 따져야겠어. 그럼 초자아가 바로 나서서 말려요. 안 돼.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 쿨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해. 사랑받는 사람은 여유로워야 한다고. 그때 자아가 중간에서 말해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어제 바빴어 정도로 물어보자. 여러분, 이런 내적 대화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할 때는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이드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화나면 바로 카톡으로 너 왜 이래? 라고 보내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고 짜증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반대로 초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내가 화내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책만 계속하게 되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잘 발달되어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요. 감정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찾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요.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보호 시스템들이거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사실 관리직은 나랑 안 맞아. 원래 지금 업무가 더 재미있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연애에서 차였을 때 우리는 원래 성격이 안 맞았어. 나는 연애보다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 적이 있다면 체크 하나. 이게 바로 합리화라는 마음의 보호막이에요. 마치 이솝 우화의 여우가 포도를 따지 못하자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안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어차피 별로였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팀장한테 혼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짜증을 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싸우고 난 후 연인한테 화풀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 택시기사한테 유독 불친절하게 대했던 경험이 있다면 체크 둘.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죠? 진짜 화낼 상대에게는 못하고 만만한 상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치환이라고 해요.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곳에 꽂히는 것처럼 감정도 원래 향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제가 나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연인과 요즘 멀어진 것 같을 때 걔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체크 셋. 실제로는 내가 서운하고 불안한 건데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네 번째 체크 포인트.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한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의 평가 따위는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죽겠다는 경우라면 체크넷.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진짜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진짜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의 보호막들을 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가 이런 보호막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감정의 크기가 상황에 비해 너무 클 때예요. 이 정도 일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예요. 왜 맨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의외라고 할 때예요. 너 그럴 줄 몰랐어. 너답지 않네.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평소와 다르게 방어기제를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론만 알면 뭐예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죠.
프로이트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 일기 쓰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돼요.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이 뭐였지? 그 감정이 든 정확한 순간이 언제였지? 그때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너는 참 여유롭게 사네라고 말했을 때 화가 났다. 겉으로 보면 칭찬인데 왜 기분이 나빴을까? 이렇게 적다 보면 어릴 때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느긋하니라고 말할 때마다 게으르다고 비난받는 느낌이었는데 그 기억이 떠올랐나 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의 진짜 뿌리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화났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화났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3초 일시정지 기법이에요. 강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춰보는 거예요. 3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내 안에 5살짜리 아이가 떼쓰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드가 당장 대들고 싶어 라고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이때 3초 멈추고 잠깐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손해잖아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자아가 나서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차분히 대안을 제시해 보자 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어기제 알아차리기 게임이에요. 감정이 복잡할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지? 진짜 화낼 상대가 맞나? 이 질문은 치환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돼요. 팀장한테 화가 났는데 후배한테 짜증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상황을 너무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건 합리화를 체크하는 질문이에요.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원래 관리직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지 아니면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건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투사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죠. 네 번째는 무의식과 대화하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이렇게 화났어? 뭐가 무서웠어? 뭐가 속상했어? 라고 물어보세요. 무의식이라는 건 보통 과거에 상처받았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 감정이 신기하게 진정돼요.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과도하게 화가 난다면 얘야, 너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구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서운했던 게 떠올랐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모든 기법들을 쓸 때 절대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반응하지?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방어기제든 감정이든 모든 게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그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자신에게 친근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감정을 다루는 게 훨씬 쉬워져요.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과 친구가 되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면 우리 감정의 90%는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 마음속에는 이드, 자, 초자아가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쓴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의 멋진 서핑보드가 되어줄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워요. 100년 전 프로이트의 발견이 지금도 우리 일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오늘 자가진단에서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